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금 전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이 특검이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번째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검이 서울구치소를 압박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사흘 연속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 어제 이게 불발이 되면서 특검 측에서 이렇게 구치소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서울구치소가 특검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네.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물리력, 그러니까 뭐 손이든 발이든 끌어내면서 구속 중인 피의자를 조사실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치소 측이나 교도관 측은 상당히 부담 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어떻게 전직 대통령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나 이런 고민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꼭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도 일반 피의자의 경우도 이렇게 손발까지 끌어서 조사실까지 끌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들어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이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노는 사람을 교도관이 뭐 팔다리 하나씩 머리 잡고 올라오면 이게 몇 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대통령 떠났어요. 교도관이 한 10명이 붙어서 이게 팔다리 잡고 이게 들고 나오면 국가적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건 중대한 인권 탄압이 돼요. 그런데 임지혜 변호사, 이렇게 팔다리를 잡고 끌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좀 잘 가늠이 안 돼요.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안 간다는데 데려갈 방법이 있어요? 마땅하지가 않죠.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구속은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어느 한 공간에 두겠다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이 구속영장이 왜 발부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조사를 위해서 발부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끌어올고 나올 수도 있다까지는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조사실까지 데려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어떤 방식을 써서든 지금 피해자에 대한 인신에 대한 그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당국이 끌고 나와라라는 것이고요.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지금 전직 대통령이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가이드가 없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오히려 서울구치소 측에서 특검 측에 그렇다면 수사관을 파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실까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데려올 것인지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다. 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앞서서 주장을 했어요. 구치소가 덥고 또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구치소 측은 좀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바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을 했고요. 첫 번째, 지금 구치소가 덥다. 사실은 모든 어떤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더워요.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도소 측은 이렇게 구치소 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은 사실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어떤 특혜는 아니지만 변호인 접견을 해서 하루 종일 시원한 에어컨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운동 시간 보장은 사실 다른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건 전직 대통령이니까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 전 대통령을 배려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서 운동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운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는 걸 명확히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을 못 갖고
갖고 간다. 이건 지금 지병이 있어요. 당뇨약인데 당뇨약은 처음에는 어쨌든 구치소 측에 있는 약을 지급하라고 또 이제는 외부 약도 네. 지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치소 측이 주장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종우 평론가 설명대로 접견실에는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거잖아요. 임재희 변호사님 그 접견 좀 많이 다니실 텐데 실제로 접견실에 에어컨이 잘 나옵니까? 그 접견할 때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센터 같은 곳 가면은요,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아주 시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따뜻하지도 않죠. 접견실을 갔을 때 온도가 뭐 특이하다 이랬던 기억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은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제 일과 시간 내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접견과 달리 네. 뭐 회당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하루에 뭐 몇 명까지만 뭐 이런 부분은 없어도 제한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맞거든요. 다만 보통 오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고 또 오후 시간 내내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맞고,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단순히 더위를 피하기보다는 형사재판 진행 중이고요. 네.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습니다. 본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 측면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검 조사에 안 나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원래 어떤 인물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불발됐다고 해요. 누구고 왜 그렇죠? 네, 모스탄 대사입니다. 전 대사지요. 모스탄이라는 인물은 원래 리버트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역임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대사라고 불리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국민들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부정선거를 믿는 그런 단체에서는 대단히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일단 왜 그러냐 하면 모스탄은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또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번 21대 대선도 역시 부정선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패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도 오늘 한 10분 정도 접견을 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다. 라고 아마 홍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의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는 이제 변호사와 그다음에 가족 접견 이외에는 접견을 이제 금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가운데 아까 임재 변호사가 잠깐 짚어주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어요.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 구속적부심은 지금 구속이 되었잖아요. 이것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지금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에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뭐 7% 정도가 인용이 된다 이런 통계가 있긴 한데 사실 네. 이 통계 자체가 어떤 정확한 지표라던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전과 달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는가, 도주의 우려는 낮아졌는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여전히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특검은 근거로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높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사실 이게 받아들여질 확률은 조금 낮지 않나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